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져온 영상 캡처한 것은 CNBC에서 이 시청자들이 이 패널들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이제 불마켓으로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패널들 표정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시청자 의견을 대신 질문을 하는 앵커고 이 세 분이 패널이신데 전문가들이시죠.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불마켓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니면 이제 지금 또 표정이 밝죠. 그런 밝은 모습인데, 베어마켓에서 상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서 베어마켓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을 보려면 3대 지수부터 봐야 되는데,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1월 4일 날 최고점 36,799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저점, 요때가 1월 14일 날 35,911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관심 있는 건 보통 S&P하고 나스닥이니까 S&P하고 나스닥으로 먼저 한번 보시면 S&P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랑 좀 비슷한데 약간 이게 뾰족하지 않고 약간 뭉텅하죠 모양이. 그래서 한 연말부터 쭉 조정을 받아왔는데 대략 보시면 한 4,796 정도에서 최근에 이제 4,666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6개월치인데요. 최근에로 보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조정이 좀 일찍 왔죠. 그래서 12월 27일 날이 15,871이었고 현재 이제 좀 1월 13일 날 이제 1월 14일 오늘은 좀 올랐기 때문에 1월 13일 날 보면 목요일 날 14,806 이렇게로 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은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나 S&P가 12월 말 1월 초가 전 고점이었던 반면에 나스닥은 11월 19일이 16,057로 전 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제 숫자를 가져와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이제 4,796,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저점이 4,600이니까,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빼기 해서 곱하기 10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고점으로 해주면은,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86% 이제 뭐 1월 달 고점에서 한 2.86%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 뭐 반올림 한다고 치면 한 마이너스 3% 고점에서 이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 뭐 5% 정도는 보통 수시로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S&P 5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나스닥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월 달에 고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최근 이제 목요일 날 저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제 빼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고 다시 이제 고점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 12월 말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6%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전 고점이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가 아니고 이제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달로부터 이제 보면 이제 그게 진짜 전 고점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셨을 때 지금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보셨던 패널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탐리를 인터뷰한 걸 가지고 한번 엮어서 얘기해 보면 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올타임 하이가 있죠. 올타임 하이에서 한 8%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11월 달 하면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탐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한 10%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10% 정도의 조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8% 정도 올타임 하이에서 내려와 있는 조정을 받은 것은 탐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패드의 이제 그 연준 기준금리 올리는 거를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가격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3월에 테이퍼링 끝나면서 바로 지금 이제 0.25% 정도의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한 3월 달까지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나스닥의 8% 빠진 가격이 하방 지지선이 되어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이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주식이 다 이제 괜찮으냐, 그렇게 하방 지지선을 받느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를 제가 13일 날 올린 영상에 이 영상 보셨을 때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바이 더 딥을 하셔도 이제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시청자들이 질문한 거를 답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킹을 갖고 계신 분이 시청자분이 질문하셨는데 드래프트 킹이 앞으로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잘 가겠느냐? 드래프트 킹은 DKNG가 티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 이제 온라인으로 베팅하는 그런 회사죠. 뭐 이렇게 누가 이길 건지 베팅하는 이런 회사인데 앞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는 좀 좋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계속 저점에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점으로. 그래서 이제 점점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1년으로 보면 마이너스 57.77%니까 지금 반토막 났고 지금은 이제 반토막 이상 더 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52주로 보면 최저가를 이제 계속 매일 다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주식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최소로 지금 해놓고 보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은 최소한 이익 나는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야후 파이낸셜 쪽을 한번 가서 먼저 보면요. 자, 야후 파이낸셜에서 보시면은 드래프트 킹 나오고요. 참 오히려 참 이쪽으로 베팅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저기 카지노라든지 도박 쪽 이쪽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라스베가스 샌드라든지 윈 리조트, MGM 이쪽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드래프트 킹보다는 그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이제 페어 발류 쪽에서 보면 오버 밸류 쪽에 가 있고 1년 타겟은 58불로 이제 되어 있지만 주가 현재 23불이니까 이렇게 보면 목표 주가로 보면 50%, 50%가 100% 오를 것 같은 희망이 있지만 이 차트 기술적 분석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다 하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 매니에가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고 계속 실적이 더 마이너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이너스 폭도 예상치보다 더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스돼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도 실적,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비율이 더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도 한동안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1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 달로 보면 바이가 스트롱 바이가 6이고 그다음에 바이가 12, 그다음에 이제 홀드가 11, 그다음에 이제 언더퍼폼이 조금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애널리스트는 바이 의견이 많고 목표 주가로 보면 앞으로 업사이드로 한 100%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보셔야 될 것이 이 매출하고 어닝을 보시면 매출 증가 속도보다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 나는 게 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가 앞으로 한동안 오르기 힘들다. 그죠? 이게 반대로 이렇게 지금 시간상으로 이렇게 2000년도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이게 이제 미래가 이렇게 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매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폭이 줄어들면서 플러스 실적이 나는 때가 올 건데 그때가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때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주 이제 비중을 최소로 하시는 게 좋다. 특히 페드가 금리 올릴 때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아크의 캐시 우드가 이런 일시적인 게 빨리 해소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런 이제 캐시 우드가 아닌 쪽은 그 보통 이제 그러니까 캐시 우드는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아웃사이드죠. 그래서 메인 쪽에서는 그 지금 페드가 이렇게 나올 동안 특히 상반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바이 입장이 많다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가 높다든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 주가 23불인데 58불로 나오니까 요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1월 12일 날 투 셀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럴 때는 아무리 저가라고 해서 저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 패널은 여기 이제 질문 받아서 CNBC의 패널은 좀 부드럽게 얘기했죠. 단기간에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같은, 이제 아마존을 물어봤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또 이제 배울 게 있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 기간으로 따지면 1년 넘게, 여기 보시면 이제 18개월 이상 그냥 주가가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CEO도 왔으니까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좀 이제 뭐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여기는 이제 Wake up this sleeping e-commer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잠자는 이 아마존을 좀 깨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이 이제 뭐 여기서 답변은 주식 분할한다고 사실 주식 숫자가 많아진 거지 가치가 뭐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애플 같은 거 보면 아니면 또 엔비디아 이런 거 봤을 때 주식 분할했을 때 특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식 분할하고 주가가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주식 분할하면은 아마존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애플하고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르는 모멘텀에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주식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주식이 옆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제 분할함으로써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언젠가 이렇게 모멘텀 타고 오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주식 분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식 분할해서 이제 그때 막 오르는 그런 테슬라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아마존의 주식이 언제쯤 오를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이제 아마존이 모멘텀을 타고 오를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뭐 아마존이 없는 분들은 상반기 중에 충분히 좀 떨어졌다 싶을 때 뭐 저가 매수하셔도 되고, 떨어졌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은 게 이제 아마존의 상반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을 통해서 드래프트킹 같은 종류의 주식들이 있는 반면에 아마존 같은 주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반기 때 저점에서 매수 기회가 지금부터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드가 이제 이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 또 한 며칠,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 시장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있는데, 알고도 이제 흡수하는 시간이 또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알고 조정해 놨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되면 또 약간 3일 정도 약간 출렁하는데, 그때 한 5% 선상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통 이제 지난번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때 이제 리스트에 들어갈 것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게 들어가겠죠. 뭐 빅테크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빅테크 중에서 빅5, 특히 빅5 중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좀 있고요. 구글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때 메타버스, 아니죠,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이 좀 그래도 5개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소외됐죠.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뭐 그것도 올해 하반기의 얘기죠. 아마존과 같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섹터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저점이 어떻게 좀 형성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나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3월 달에 테이퍼링하고 페드가 첫 번째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에 우리가 이제 좀 트림할 주식들, 그 다음에 추가할 주식들, 그 다음에 비중 축소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손절시킬 주식들, 이렇게 한번 또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이제 웃으시면서 선택을 잘 하시면 지금의 시장에서도 돈 벌 기회가 많죠. 예, 그런 웃는 그런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